금호씨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 1년 반이나 지났지만 대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걸까요? 미처 몰랐다. 경찰이 아니더라도 뛸 일은 많다. 시즌 1에서도 달리더니 시즌 2에서도 달리기로 시작하는 30년 경력 강력계 형사 김택록. 중장비 학원에 도착해 굴착기 면허 시험을 봅니다. 택록 씨. 얼마 후 합격자 발표를 조회해 보는데 옆에서 양기태가 깐죽대자 가서 막힌 하수구나 뚫어 임마. 굴삭기로 좀 뚫어주시죠. 다음날 차를 몰고 출근하는데 선거운동 차량이 한 대 지나갑니다. 제가 장 회장 검거했을 때도 주변 인물들은 안 밝혀졌습니다. 지역구가 여기인 이영호 의원이 유일하게 혐의를 받았는데 정재계를 총망라한 거대한 비리들이 여기 금호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택록이 금호경찰서에 도착한 사이 이 형사와 손 형사는 사건 현장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전 사건이랑 같은 놈들 지급죠? 응. 금고를 열어볼 시도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져갔어. 미성년 애들 짓이 맞다면 여천계 협조 요청해낼까요? 일단 우리 쪽에 접수된 사건이니까 좀 더 파보자고. 이들은 1년 반 동안 휴직하며 현장을 떠나 굴삭기 면허 준비하던 택록이 염려됐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같은 사건 현장에 가장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잠깐 쉬셨다고 생각하자. 아 그래도요. 그런데 택록은 뜻밖의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요청계요?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가시는 겁니다. 백 소장은 은퇴를 앞둔 택록의 마지막 근무지로 안전한 여청계를 마련해줬지만 그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 뭐 좋네요. 그 퇴직 전에 경감은 달고 가셔야 저나 후배들이나 마음이 편하죠. 금호시 부패 스캔들 이후 1년 반 골칫거리로 남은 재개발. 이 형사와 손 형사는 한 팀장에게 택록이 강력계 복귀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했고 택록은 낯선 여청계에 도착해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 보호자세요? 보호자처럼 보여요? 선배님. 한명이 팀장님 출장 중이시라 내일 뵐 수 있을 거예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후배는 연주현 팀장이 5년 전 지적장애인 집단 폭행 사건 조사 중 가해자들 부모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실형 확정을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선배님하고 딱 반대시거든요. 원칙과 절차 어기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아, 근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대. 강력에만 계시다가 적응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이러고 참아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고시원 공총무.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여청 수사팀에 발령받은 신순경 공하늘입니다. 아, 예전 팀원들이 돌아와 택록에게 아쉬움을 전합니다. 아 복귀하자마자 너무하네. 진짜 여천계 가실 거예요? 최도영 형사님. 최대용과 기수대에 있었을 때 함께 활동했지만 표정은 영 별로네요. 간다. 형사님이 직접 쓰신 은산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책이 영화화돼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잖아요. 금호시의 재단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 최대용 형사, 아니 최대용 이사장은 시작부터 인터뷰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뭘 적습니까? 피해자 사연 파리로 번 돈 다시 돌려드리는 거 마땅한 거지. 그럼 이번엔 서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최도영 형사님이 만드신 재단에 금호서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유 따로 있을까요? 그 형사님의 숭고하신 이념에 감명받은 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금호 경찰에 실망하셨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받아 적어서 기사에 꼭 내주시오. 나중에 딴 말 안 하게. 인터뷰를 마치고 도용은 강력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기 혹시 최도영 형사님 아니세요? 맞네. 오. 김택록 형사 여기 있지 않나요? 아, 예. 그 선배님은 근데 저기 여천계로 가셨나요? 같은 시각 이들은 조력자 구동범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좀 정리가 됐네. 번창하세요. 그래 고맙다. 딱 이쁘다. 아, 근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던 택록 선배님 맞나 싶어요. 여기서도 손 형사는 롤모델의 택록이 여천계에 있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 양반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다 60. 은퇴가 코앞인데 지금 그리 뛰댕기는 것만 해도 진짜 기가 찬다니까 내가 보고 있으면은. 근데 지우 사건 때문에 이 공항까지 와본다 이거. 그래도 약으로 깡으로 어찌어찌 잘 버텨가지고 내 정년 퇴직한다 싶었다. 근데 작년에 그 난리 나쁘지. 너 원하는 게 뭐야? 게임.
어떤 게임? 아주 쉬운 게임이야. 현승아! 지난 일들 생각하면 사실 복귀 자체가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이 암만 택배라도 이 정신이 온전하겠나? 먼저 가볼게요. 요즘 도난 사건 난리예요.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그래 수고하고. 늦은 저녁 택록은 이화 부동산을 찾아갑니다. 그 시각 손영사와 이영사는 낯선 움직임을 포착하죠. 아, 준호가 어제 쓴 거 기억나냐? 야, 꼬맹이 왔다. 왔어? 이게 다야? 그것도 잘 쳐준 거래. 거래처 바꿔야 하나? 이영사는 10대들이 모인 걸 보고 지원 요청을 하려 합니다. 지원 요청할까요? 애들인데 무슨 지원 요청을 해?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뭐야, 씨발. 얘들아, 너 위험해. 내려놔. 뭐예요? 경찰이에요. 나하고 있니? 연락에 도망치는 걸 손영사와 이영사가 추적하는데 남학생을 쫓다 차량 사고가 나고 이영사가 여학생을 추적하던 길에는 마침 외부 차량이 도움을 줍니다. 한 팀장은 미성년자 관련해서 괜히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야, 미성년자야? 야, 저런 애를 형사사건 수사하려면 보호자에다가 복지사까지 불러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냥 집에 보내갖고 내일 다시 오라 그래. 야, 니네 팀장 말 못 들었어? 집에 보내. 선배님이 직접 보셨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집에 보내자고. 택록이 차량으로 하나라는 여학생을 부모님에게 인계하는데 하나가 위험한 곳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잘 보살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들어가. 혹시나 싶어 이영사가 명함을 건네줍니다. 이거 내 연락처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그걸 보고 과거 이영사의 10대 모습이 떠올랐죠. 야, 내가 죽더라도 아저씨 도움 안 받아. 우리 아빠 감옥에 쳐넣어놓고 아빠 행세하는 거 스스로 안 웃겨? 그렇게 웃기진 않아. 범죄자 자식이 뭐가 되겠어? 똑같이 그러고 살겠지. 야, 이성아! 이성아! 이영사는 택록에 부탁을 하나 합니다. 하나요. 저도 신경 쓸 테니까 예천기에서도 좀 살펴주세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대충 해. 택록은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만 하죠. 그럼 저는 왜 신경 쓰셨어요? 야, 이성아! 이성아! 다시 모인 가출팸. 이번엔 어디야? 저기 교회 옆에. 하나가 주변을 살피더니 사무실 털이와 관련해 동선을 미리 알려줍니다. 골목으로 돌아서 후문 뒤쪽으로 들어가. 오케이. 이때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목격하죠. 그만 쳐먹으라 했지. 나만 먹어? 다 먹잖아. 이들이 몰래 사무실을 터는 동안 건질 게 없자 대부분 건물을 빠져나갔고 도인이 혼자 금고를 살펴봅니다. 이때 어이. 발차기를 보니 태권도 품띠 이상이 듯합니다. 뭐야 이 새끼야? 하나가 도와줘서 도망칠 시간을 벌었지만 다른 일행들이 도착하죠. 한편 택록은 수감 중인 전사장 서강수 면회를 갑니다. 여청기 갔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있다고 듣는 게 보는 눈 없어진 줄 알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멀쩡한데 장 회장이 죽은 지도 1년이 넘었어. 그동안 뭘 한 거야 나? 그 뭘 해야 하나? 부모 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누군가 그를 지켜봅니다. 여청기에선 뒤늦게 택록이 연 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연지연입니다. 아유, 또 그 누구죠? 장 회장? 그 사람은 뭐 자살을 했지만 아무튼 그 범죄 브로커까지 싹 다 형사님 덕분에 잡은 거라면서요. 뭐 이 정도면 완전히 금호시의 숨은 영웅 아닌가? 근데요, 형사님, 영웅이건 악당이건 제 밑에 계시는 한은 지각은 안 돼요. 시작부터 기강잡기? 그러면 첫 임무하러 함께 가보시죠. 주어진 첫 임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합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합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합시다! 같은 시각 어젯밤 사무실을 털던 사건을 이영사와 손용사가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놈들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위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저씨 한 명이 투자회사인가 뭔가 한다던데. 위층에 있는 다른 사무실도 조사를 하려는데 뭡니까? 예, 경찰입니다. 우장익은 별일 없다며 조사를 거절하죠. 마침 계단을 내려가다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는 인형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제 걔네들이랑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그 학생이 이들에게 끌려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아직이야? 여기서 50m 아니에요. 지원팀 기다릴까요? 난 저쪽으로 가. 야, 나 됐고 그 금고 안에 들어있던 USB 그거 뭐 어디지 물어. 찾는 물건의 행방에 대해 불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다리 한쪽을 이영사 출격. 이영사 혼자 감당이 안 되네? 그럼 손용사 출격. 시원하게 조직 폭력배들을 제압하고 하나는 여청결에 인계됩니다. 강한 척할 땐 언제고 놀 땐 애간네. 뭐 더 했어 임마. 강력계에서는 우장혁의 강금 및 폭행과 관련해 신문을 시작합니다. 우장혁 씨가 피해자죠. 무단 침입에 특수 폭행이네요. 그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왜 피해본 게 없다고 하셨죠? 애들을 경찰서에 넘기는 것보다 훈계 차원에서 몇 마디 하고 보내주는 게 낫지 않아요? 훈계요? 가해자들과 합의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누가 누구 보고 가해자라는 거야. 역시 백이 있어서 이제 금세 풀려납니다. 저 변호사가 금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데 그런데 우장익이 금호시에 중단된 재개발 건물들을 죄다 사들이는 것부터 뭔가 수상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뭐가? 연고도 없는 금호시에 내려온 것부터 재개발 지역에 큰 돈을 투자한 것까지 모두 다요. 뭐 돈이 썩어나는 놈인가 보지. 행록의 반응에 갑분싸. 왜? 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선배님. 너 이 사건에서 손대. 에? 물증도 없이 그렇게 억측부터 할 거면은 시작하지 말라고. 너 성함 알려라. 무조건 이 사건에서 손떼게 해. 알았어? 믹스 커피를 타먹는데 연 팀장이 뜬금 장 회장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자살한 장 회장 사체 발견됐을 때. 그게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안심해줘야지. 그날 이후로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잤거든. 이날 밤 조력자 구동부 아지트에 모여 만나는 야식에 술 한잔을 합니다. 사장님은 대체 전문 분야가 뭐예요? 나는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그럼 따라줘요. 해줘? 잠시 후 택록은 기태를 따로 부르더니 아니, 형사님 담배 끊으신 거 아니었어요? 부탁을 하자. 다음날 이영상 연 팀장 허락으로 하나를 따로 만나봅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니야. 아줌마는 왜 자꾸 나 신경 써요? 그리고 하나처럼 방황하던 10대 때 택록이 자신을 믿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서 덜 외로웠었던 얘기를 들려주죠. 내가 너 같을 때 나한테 그래주던 어른이 있었거든. 내 얘기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그 아저씨밖에 없었어. 아줌마도 제 말 믿어요? 아, 아줌마 아니라니까. 그 아저씨 사무실에서 훔친 거 없어요. 아, 그리고 내가 연락처 다시 줄 테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때 준 거. 연 팀장과 대화를 나누다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 진술서 보니까 뭐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납치범이 계속 금고 안에 있던 USB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경사가 이제까지 조사한 절도 사건에서는 금고가 털린 적은 없지 않아요? 맞아요. 애들은 금고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턴 다른 용의자가 있을 거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이 사건을 맡을 생각이었죠. 우장이 찾고 있던 무언가가 금고 안에 있던 거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우장이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야. 아, 그럼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여청입니다. 성화 선배 우장이 사무실로 가는 중이래요. 택록은 손영사와 통화를 끊고는 바로 이영사를 찾아갑니다. 우선 전화부터 거는데 네, 선배님. 야, 너 지금 어디야? 우장이 사무실요. 뭐 좀 알아볼 게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무실에서 연기가 새어나는 걸 보곤 바로 달려나갔지만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차를 몰고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해 보니 폭발한 건물 주변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사는 구급 차량이 실려가고 있었죠. 가스 누출이 화재 원인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원인은. 이때 사망한 우장에게 사체를 목격합니다. 한 팀장은 현장 통제를 하면서도 왠지 택록이 신경 쓰였습니다. 해당 가출 청소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모 씨가 오늘날 가스 폭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영사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뇌 자상이 생겼대요. 언제 의식 차릴지는 장담 못하는데 일단 상태를 지켜보자네요. 이때 손영사는 의문이 한 가지 들었죠. 왜 말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성화 선배 우장이 사건 못 파기하라고. 간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취재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최도영. 부상당한 경찰관도 지금 빠르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최도영 이사장님도 동행하셨는데 최근 금호시의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불량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애들 가지고 불량이네 정상이네 어쩌고 하는 거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리는데 기자님들, 애들한테 과거에 뭘 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제발요. 그가 향한 한 병실. 원래 이곳을 방문한 하나를 보자 기자들이 예민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또 무슨 일 했어? 혹시 남자들이 성매매 시켰니? 아, 나야! 손 떼십시오! 보호자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한테 그런 질문하시면 심각한 인권 침해죠. 연 팀장이 나서서 무례한 취재를 말리고는 도영과 첫 인사를 나눕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앞으로 연 팀장이 이 사장님 재단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가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어. 마침 택록도 이곳에 나타납니다. 김 형사님, 이쪽은 금호소 여청계 김택록 경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도 걸음이 뜸해서 죽은 줄 알았어. 간만에 도영과 회포를 풉니다. 인간 김택록은 내가 다 알아 임마. 연락하려고 했다니까. 그래, 국진원이었던가. 그 죽은 수사과장이랑 가까웠어? 가깝기는 뭘 그냥 뭐. 그래. 경찰서 밖에서는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뭐 퇴직하니까 좋은가 봐. 잠도 편히 자고 밥도 편히 먹고 똥도 편히 싸고. 과거에 그와 힘든 일을 같이 겪어왔던 도영은 모든 일에 자신탄만 하는 택록을 잘 알고 있었죠. 오늘 폭발로 다친 형사가 잘 아는 후배라며. 어릴 때부터 봐오던 애인데 신경을 못 썼어. 다 내 탓이야 하는 버릇 아직 못 고쳤어. 어떻게든 다 살아가. 택록아, 진석이도 잘 살아. 늦장 가던 거 알고 있지? 그 재활훈련도 열심히 해서 쩔뚝 있는 거 얼핏 보면 티도 안 나. 걘 다 잊었다는데 뭐 대체 난 언제까지? 취한 도영 대신 택록이 택시를 잡아주고는 택시비까지 대신 지불을? 기사님, 살 좀 부탁합니다. 도영은 돈도 많은데 왜 지 돈을 안 쓰는 걸까요? 이날 밤 구동본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금고 조사를 하는데 이거 완전 전문가 솜씨다. 좀도둑은 이런 거 건들도 안 해. 우장이 찾고 있던 무언가가 금고 안에 있던 거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야. 밖을 내다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형사가 빠르게 뒤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죠. 야, 아까 그 뭐 뭔데? 모르겠어요. 얼굴도 못 봤고. 오늘 일은 택록 선배님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택록님도 모르는 게가. 손 형사는 계속 택록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모든 더러운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곳이에요. 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끝난 일이야. 선배님. 너 이 사건에서 손 떼. 이 형사는요? 괜찮아요? 저한테 최소한 무슨 일인지는 알려줘야죠. 가족인데. 가족? 이웃사촌. 우리나 다다 임마. 한편 연 팀장은 택록과 관련된 사건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 회장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장 회장은 국진환은 죽이고 우리 경은이는 살려뒀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잠시 후 알림이 오자 대포폰으로 누군가 연락을 기다립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답니다. 김택록 형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계속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형사 일로 괴로워하는 동안 환청이 들려옵니다. 너 여기서 뭐해? 선배님이 모든 걸 망쳤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자책감에 시달리다 깨어난 이날 여청객은 소집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야, 분위기가 왜 이래? 여청객 강력계 지금 당장 집합하라는 서장님 지시래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네요. 존재감 없는 금호 경찰. 지금부터 강력계 여청계 공조 수사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 놈들 싹 정리하고 불지른 놈 당장 찾아내세요. 방화범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토대로 사건 브리핑을 시작하는데 지금 피해자 신원, 무장액 39세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고요. 범인은 호스를 잘라서 가스가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천천히 차오르게 하고 다이얼식 타이머에 이제 불이 붙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장익은 화재로 사망한 겁니까?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한 사인은 모르는 상태. 가스 폭발 전 누군가에 살해됐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지. 브리핑이 끝나자 연 팀장이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라고 믿지만 두 팀이 협동 수사한다고 해서 형사님이 다시 강력계 소속되시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지. 그리고 알게 된 사실. 형님, 팀장한테 꼼짝 못하는 거 보니까 소문이 진짠가 보네요. 무슨 소리야? 몰랐습니까? 그 형님 팀장이 서장한테 직접 찾아가가 형님 팀원으로 달라 했다던데. 공순경에게 아지트 조사를 맡기고 택록은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아지트는 네가 알아서 돌아보고 들어가. 저 혼자요? 같은 시간 강력계 한 팀장과 여청계 연 팀장은 벌써부터 일단 하나 주변 가출 패매들은 소재 파악이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참고인 조사 진행하려고요. 용의자 아니고요? 지 친구들 납치했다고 부유 치른 거잖아요. 물증 나오기 전까지는 아닙니다. 야, 우리 쪽 어떻게 됐냐? CCTV 다 확보했어? CCTV 자료를 검토 중 양기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양기태. 강력계는 곧바로 고시원에 쳐들어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으로 자의 택록은 하나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너 혹시 그 경찰한테 말한 거 말고 좀 더 해줄 얘기 없니? 사실은요. 그날 밤 우리 가뒀던 아저씨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분명 범인이에요. 가만히 있어. 진짜 CCTV 좀 가려. 가리지 마세요. 기태는 이미 방화범 용의자로 체포되고 그 사실을 손 형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양기태가 방화 용의자로 체포됐어요.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 우장익 사무실 근처로 가는 게 찍혔거든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두 사람 죽이 잘 맞나 봅니다. 예상보다 빠른 성과네요. 저 얼굴은 왜 저렇습니까? 얼굴은 데리고 내려오다가요 계단에서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반항하고 그러니까 놓쳐가지고. 뭔가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 구린내가 났죠. 쟤는 왜 잡아온 거야? 아니, 방화 증거는? 에? 거기 있었다가 다 방화범이야? 일을 이따위로 해? 김 형사님, 잠깐 뵙죠.
체포할 때 용의자는 뭘 합니까? 아니 본인이 그 시간에 왜 있었는지를 설명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맞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택록이 불안해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건 거의 기태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요. 노숙자 방화 살해범은 양기태가 아니라고 결론 났잖아. 재심 중입니다. 재심 중이라는 건 아직 무죄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잘 아시겠지만 동정정과자 조사는 필수입니다. 형식적일지라도 형사님과 가까운 친구니 일체 관여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지? 네가 했지? 야, 너 혹시 불 지르기 전에 너 죽였냐? 할 말 없습니다. 너 그 좁은 고시원에 같이 산다고 김택록이가 너 뒤 봐줄 것 같지? 일단 급한 대로 구동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구됐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난이도 완전 최상이라니까. 손영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택록에게 묻습니다. 양기태 왜 거기 있었는지 선배님은 아시죠?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뭐든지요. 성화 선배는 다쳤고 양기태는 잡혀있는데 선배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유. 어제 우장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도 검은 후드를 입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검은 후드티. 그는 누구일까요?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을 봤어요. 성화 선배 그렇게 만든 놈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요. 손영사는 구동범과 함께 범인이 사용한 폭발물 자료를 살펴봅니다. 요런 급조 폭발물들은 전부 다 디지털아이가. 이거 파는데도 얼마 없겠어요. 이 인터넷으로 구하기는 힘들 끼고 저 어디 공구상가 쪽이나. 택록 선배님한테는 오늘 일도. 알았다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뭐야 마누라 바람핀 거 잡아달라고 이거. 그가 떠나자 바로 택록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이게 준비됐습니다. 일단 이거 시키는 거 보고했는데 아니 이게 알려주면은 완전 뒤집어지겠는데 진짜 괜찮겠어요? 변호사는 따로 공구상과 조사를 하다 다른 형사가 이곳에 들려 용의자와 관련된 CCTV 자료를 먼저 가져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가져왔어 벌써. 누가요? 아니 총각 오기 전에 경찰이 와서 가져갔다고. 증거물목은 어디 있어? 예. 우장의 사건 증거물목은 어딨냐고. 공구상과 CCTV 영상은? 증거물 관리는 제가 쭉 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손영사는 택록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시작하며 기태에게 접근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 택록 선배 원망 안 해요? 형사님도 알고 있어요?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 시킨 거 아닐 거고. 부탁을 하자. 문 따고 몰카다는 건 일도 아니죠. 재수없게 걸려서 그랬지. 몰카? 몰래카메라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거 다 타버려서 건진 게 없나? 아씨, 그러면 안 되는데. 택록이 연 팀장 자리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행임 팀장이 서장한테 직접 찾아가가 형님 팀원으로 달라 했다던데. 연지현 팀장님이 CCTV에서 알아보시고 지목하셨습니다. 손영사는 반대로 택록의 고시원 방을 몰래 조사합니다. 이때 떠오른 하나의 또 다른 증언. 한 가지만 더요. 그 사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문을 여는 습관. 이렇게 그 아줌마가 손가락이 이랬어요. 연지연입니다. 예. 과거 시업다 중 손을 다쳤던 연 팀장의 습관이었죠. 한편 손영사는 CCTV로 택록이 404호에 들어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 온갖 사건 자료들이 방 안에 가득했죠.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된 진짜 용의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던 순간
디즈니 플러스 형사로 시즌2 딱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즌1보다 겁나게 재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시즌2 시청해보세요.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